가보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8시 왔으면은 후딱후딱 하려 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적인 부분 한번 뭐 가볍게,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에 변수 많으니까 데이터적인 것도 쓸모가 없진 않거든요. 항상 참고할 만하니까. 보시면은 이게 시즌이고요. 이게 옆에 있는 게 시즌이고, 이 옆에 있는 게 그 시즌 2.5 기준 오버 확률이에요. 아니, 리그라는 써드렸구나. 그러니까 리그왕은 점차 오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옛날에 무랑스 리그라 그랬거든?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무랑스 리그였어. 옛날 무랑스 리그라고 많이 불렀어요. 무찍기 좋은 리그들, 언더 찍기 좋은 리그들. 근데 이제는 코로나 기점으로 다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이고, 이거는 그거예요. 두 골 언더. 두 골 언더. 그러니까 언더 중에 몇 경기가 두 골 언더였냐. 그러니까 개 언더가 몇 경기가 있었고 까비 언더가 몇 경기가 있었는지 그냥 제가 표시를 해둔 건데, 뭐 사실 뭐 크게 쓸모는 없고, 또 언더가 뜨더라도 약간 좀 쫄깃쫄깃하게 뜨는 경우들이 뭐 절반 정도. 개 언더는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측면이고, 대체로 이제 전체적인 좀 오바 흐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확률 대비 50%도 안 되잖아? 근데 마지막 경기는 오버가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여기 어쨌든 리그왕이 흐르는 3.5도 좀 많이 봤죠. 이거는 내가 참 기준점 때문에 들고 왔다. 3.5가 많잖아. 그냥 3.5 오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물론 2.5 모두 받은 거에 3.5 나오는 경기도 있겠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 항상 기준점이 높고,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랑은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이게 세리에인데 이게 맞나? 내가 하나를 빼먹었나? 아무튼간에 대충 보세요. 뭐 그냥 사이즈가 중요하니까. 원래 개오바 리그였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근데 그런 세리에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빅리그 중에서 변방 리그다 보니까 선진 축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의 좀 압박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바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번 시즌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언더가 많이 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 세리에 팀들이 이번 시즌 잘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뭐 축구의 역사적인 좀 흐름, 선진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물론 오바 충돌한테는 개 극혐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솔직히 오바 찍기 개 좋았거든. 오바 보이면 찍으면 들어왔어, 이때는. 어쨌든 오히려 옛날에 더 오바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쨌든 마지막에는 비교적 오바를 좀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언오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나왔고, 승패는 약간 솔직히 좀 복불복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3점을 많이 줬어. 그래서 좀 빡세긴 해요, 솔직히. 일단은 결승전부터 가자. 맨시티 대 맨유. 일단은 잠깐 재채기 나오려고 그래. 잠시만요. 일단 아마 에데르슨 골키퍼가 휴식을 취하고 오르테가가 나올 거고, 물론 이 부분은 손해는 아닙니다. 나는 오르테가가 더 좋아요. 저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오르테가가 오히려 에데르슨 삽질하는 거 가끔 볼 때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오르테가가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뭐 요 정도 빠지는 것 같고, 뭐 불투명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그리고 이제 자비처, 반도비크랑 마샬, 아마 안토니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못 나올 가능성. 불투명 정도인데 아마 못 뛸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배당은 맨시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야 더비전이라 그런가? 예, 참 파이널입니다. 오히려 챔스 결승보다 내가 볼 때 이게 더 빡세 보이기는 해 솔직히. 상대가 이제 챔스 결승은 인터밀란이잖아요. 만만하거든 맨시티 입장에서. 이 경기가 더 뭔가 빡셀 것 같기는 한데 이 배당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만한 경기인가? 맨시티인데? 오늘 기준으로도 지금까지는 배당이 계속해서 올랐어요. 경기 시간이 11시 시작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생각보다 이 국내 배당이랑 해외 배당이랑 갭이 좀 큽니다. 해외는 한 1.6 정도 돼요. 1.6 정도. 국내 1.3 개똥개 줬잖아. 좀 높은 뭐 그런 모습들인데 글쎄요 이게 어쨌든 더비전이라는 변수는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축구 워낙 자주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게 그냥 더비도 아니고 이런 좀 큰 더비전은 더군다나 이게 뭐 맨시티 홈도 아니고 항상 변수가 있는 매치예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당적인 메리트가 막 크게 막 엄청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래도 나는 맨시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막말로 맨유가 이 둘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네 반더비큰 필요 없고요 사실상.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미드필더 자비처 아마 당연히 벤치로 뛰겠지만 여기 뭐 수비 쪽에 새로운 또 옵션이나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리산드로 물론 홀란드가 있어서 좀 빡셀 수도 있겠지만 전방에서도 마샬 안토니 뭐 있어 줘야지 할만할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엔 아마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는 맨시티여가지고 배당이 오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초기 배당 자체가 그래도 상대가 맨유 결승전인데 좀 낮게 잡힌 감은 있어서 일단 오르는 것 같은데 저는 올 시즌 지금 현 폼의 맨시티는 거의 극강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어.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내가 그랬잖아. 나는 맨시티가 충분한 득점을 4강전에서 맨시티 홈에서 충분한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레알이 골을 넣을지 나는 조금 솔직히 잘 모르겠다. 4대0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레알 물론 홈이긴 합니다만 뭐 레알 정도 상대로도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맨시티인데 맨유 상대로 배당이 오르는 건 좀 이해 안 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상황적으로 맨유가 좋았으면 좀 괜찮은데 이거 풀라인업 맨시티 하다가 챔피언스리그가 3, 4일 간격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쉬어요. 일주일을 쉬고 경기하는 데다가 막말로 상대가 인터밀란이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트래블 찬스거든요. 맨시티 입장에서 리그 먹었고 이미 또 챔스도 진짜 삽질만 안 하면 맨시티가 웬만하면 우승하는 사이즈예요. 가장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챔스 결승 역사상 가장 원사이드 간 경기 느낌이나 그때 0910인가? 그때 박지성 있었을 때 맨유 바르셀로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트래블 시절 그때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제일 원사이드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에 뭐 집중을 안 할 부분은 없거든요. 뒤에 챔스 결승이 있다고 막 몸살을 포인트도 저는 막 크게 뭐 못 느끼겠고 막말로 일주일 정도 쉬는데 맨유가 어느 정도 달려들 부분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지금 맨시티가 보여주는 축구 자체는 너무나도 수준 높은 축구다. 그 강한 레알 마드리드조차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어요. 거의 뭐 장난감 가지고 놀았잖아 진짜로. 맨유 같은 경우 그나마 희망을 걸 부분은 역시나 이제 제가 볼 때 키포인트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레시포드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인데 레시포드도 솔직히 막말로 막판에 좀 부상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몸 상태에 대한 부분도 몸 상태는 물론 뭐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겠지만 뭐 막판에 들어왔잖아요. 물론 뭐 첼시전에 득점하고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어렵지 않게 이기지 않을까. 맨시티 승, 맨시티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뭐 찍는다면 오바를 찍긴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무 설명이 길었나? 여유가 있어서 그래. 일찍 켜가지고 맨날 좀 저희는 좀 타이트하게 키다가 토리노 대 인터밀란.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토리노가 정배입니다, 여러분들. 토리노가 정배를 받았고 아마 거의 풀라인업일 거예요. 라자로 수비 쪽이랑 이선의 라돈지치 불투명. 인터밀란은 뭐 풀라인업이고 자시고 간에 일단은 그 빠지는 미키타리안 일단 빠지고 요 정도 확실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호아킨 코레아가 불투명이긴 한데 제가 볼 때 뛸 수는 있어 보여. 이 정도인데 어쨌든 챔스 결승을 앞두고 있고 인터밀란이 챔피언스리그 리그에서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쪽에 뭐 인자이 감독이나 여러 뭐 언론사들에 따르면은 로테이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력 안배 측면보다는 부상 방지 차원에서 수비 라인에서도 이제 뭐 더브레이나 좀 디암브로시오 요런 애들 아니면 뭐 사이드 쪽에 벨라노바 이런 애들이 좀 투입이 된다고 하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젊은 자원인 뭐 아슬라니 뭐 갈리아르딘이나 뭐 브로조비치 같은 애들 전방에 그나마 멀쩡한데 라우타로는 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한 자리가 이제 제코냐 루카쿠냐 거기서 고민을 한다는 일단 소식적인 부분이라 이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인터밀란이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이미 몇 차례 가동을 해왔던 라인업이거든요. 그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나폴리 원정에서도 비슷한 라인업을 기용했어요. 수비 라인 자체도 뭐 뒤에 바스토니 정도 박아놓고 물론 후반에 교체하긴 했습니다만 뭐 더브레이나 뭐 디암보로시 이런 애들 좀 기용을 했었고 미드필더도 바렐라 하나 박아놓고 싹 다 벤치 멤버. 전방은 솔직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보니까 그때 루카쿠랑 호아킨 코레가 나왔었죠. 이 라인으로 엄청나게 밀리긴 좀 많이 밀렸었는데 어느 정도 비비는 내용 정도는 보여줬었고 그 경기 외에는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 사소올로전에 좀 돌렸었던 것 같은데 사소올로전에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었는데 분명히 조금 밀리는 내용을 좀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터밀란이 그 역배받았다고 무조건 프레인을 물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을 지금 예상되는 라인업을 가동했을 때 전체적인 데이터 값이라든가 경기 내용 면에서 인터밀란이 홈에서조차 사소올로 상대로 물론 이때 라우타로가 미쳤었나? 라우타로가 요즘 엄청 잘하잖아요. 루카쿠 미쳤었네. 루카쿠랑 뭐 라우타로 전방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았어요. 사솔로가 XG 값은 더 높았었어. 나폴리전에도 원정에서 좀 고전을 했었었고 어쨌든 요런 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좀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배 찍을 바엔 제가 볼 때 오바 찍는 게 맞습니다. 역배 찍을 바엔 오바 찍는 게 맞고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보면은 승패로 인터밀란 프렌 정도 보고 좋아 보이진 않아요. 굳이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씨발 간바 그걸 못 넣냐 쐐기 꼴인데 나 진짜 그리고 오바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인터밀란이 뭐 경기력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전방에서의 공격수들의 화력은 일단 괜찮아요. 요즘 라우타로 미쳤어요. 챔스 결승 가서 그런가 제가 저번에도 라우타로 미쳤다 했는데 그때도 뭐 그냥 학살했잖아.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토리노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홈에서 마지막 경기 자체에서의 좀 공격적인 성향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프렌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배당적인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참고로 뭐 1.8군이 나온다 그래서 막 몸살이거나 그럴 포인트는 없어 여러분들. 왜냐면은 어쨌든 벤치 멤버들이거나 혹은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인데 밀려있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챔스 결승 인터밀란에서 언제 나가봐. 올 시즌 나가고 내가 볼 때 10년 안에 또 나가기 힘들어. 본인이 결승에서 교체로라도 뛰려면은 막겜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뭐 대충 뛰거나 그런 것까지는 없어. 라인업 쪽으로 탐탁치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꾸령님 감사드리고 영호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경기 너무 느긋한가? 영상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엠폴리 대 라치오. 이 경기들이 조금 컹스한 부분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위 경쟁이에요. 좀 전에 봤던 인터밀란가 순위를 적는 게 낫겠다. 2위가 뭐야? 잠시만요. 창이 왜 내려가냐? 2위가 라치오 71점, 3위가 인터밀란 69점. 근데 이 매치가 좀 빡센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 경기 일정을 왜 이따구로 짜왔냐? 이게 라치오는 인터밀란 결과를 알고 킥오프해요. 인터밀란 경기가 1시 반이거든? 우리나라 시각으로. 라치오 경기가 4시야 새벽. 아니 여기서 인터가 이겨버리면은 이건 뭐 라치오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못 이겨버리잖아. 끝나 그런 게임이. 라치오 동기부여를 잃어요. 이거에 대한 갭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사실 편하게 찍을 수는 없어요. 이 경기에서 인터가 잡아주면은 라치오의 승리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고, 못 잡아주면 이거는 변수 쪽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막말로 동기부여가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가 돼버리거든요. 거기 엠폴리 홈 경기고 라치오 홈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이씨 왜 이따구로 짜냐 일정을. 그냥 프리미어리그처럼 동시에 좀 시작해주면 안 되나? 어쨌든 당연히 전력 자체는 라치오가 좋은 그거고, 뭐 엠폴리 같은 경우 수비 쪽 사이드 쪽에 에브웨이, 얘나 이제 중원의 미드필더 쪽에 마린, 그리고 발단지가 여전히 그 청대 그 차출돼 있고, 카프토가 불투명인데 아마 공격 쪽이죠. 불투명인데 후반에 쪼커 투입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 여기에 뭐 몇몇 자원들 누구였더라? 파리시라든가 수비 사이드 쪽에 뭐 요런 자원들은 직전에 출전 정지에서 오늘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고, 라치오는 마르슈치 수비 쪽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슈치랑 미드필더 쪽에 카탈디가 부상 복귀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출전은 가능한 뭐 그런 사이즈로 보실 것 같은데, 인터가 이기면 난 이거 라치오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인터밀란 경기를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사실 라치오가 어쨌든 원정 경기고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항상 라치오 게임이 그렇듯이 뭔가 원사이드한 내용은 사실 라치오가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 그런 부분이나 인터밀란 앞선 경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변수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무승부의 무가 좀 낫지 않겠나 접근을 한다면은. 인터가 잡으면 이길 것 같긴 한데 뭔가 못 잡았을 때 변수들, 그리고 인터가 잡았을 때도 라치오가 햄무 띄울만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이렇게 배팅하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일정 그지같이 짜가지고 좀 빡세네 이거. 그리고 옥세르 대 랑스 리그왕으로 넘어와서 요 매치 같은 경우에는 랑스는 동기부여가 특별하게는 없고요. 옥세르가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풀라이너 랑스가 다비드 코스타 앞선에 다비드 코스타 정도 빠져 있고, 그리고 캐봇 장기 부상 미드필더, 그 외에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은 풀이야. 뭐 전방에 오펜다라든가 뭐 소토카 이런 애들 다 나옵니다. 거의 둘 다 풀 라인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기록을 또 말씀드리면은 16위 옥세르 35점, 득실이 마이너스 26, 17위 낭트 33점, 득실이 마이너스 19. 비기고 이기면 옥세르 강등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왕은 17위까지 강등이에요. 원래 밑에 세 팀이 정석이잖아. 이번 시즌은 17위까지 강등입니다. 17위까지 강등이기 때문에 요 두 팀이 지금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고, 낭트 다음 경기 상대는 앙제입니다. 봄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옥세르 입장에서는 잡는다고 봐야 돼. 앙제야 홈에 강등권에다가 잡는다고 봐야 돼. 1.3배 받아서 배당 오르긴 했는데 1.2배였다가 3배까지 올랐잖아. 잡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거 랑스 상대로 잡아야 돼. 잔류하려면 잡아야 되는 매치예요. 랑스가 어쨌든 간에 원정에서는 좀 소극적인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동기부여적으로 크지 않고 사실 2위가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제일 그나마 괜찮은 선택지는 다득점. 다득점이 그나마 조금 잠시만요. 이거 경기 꺼야겠다. 자꾸 일로 눈이 가. 간파 오사카 이게 자꾸 눈이 가서 자꾸 흘깃흘깃 보게 되네. 좀 끄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세르가 최근에 어쨌든 공격 쪽의 작업이 솔직히 뭐 막 크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골에 대한 충분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상황상 승점 3점을 따야지 잔류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랑스가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어도 뭐 로테이션을 시계 돌리지 않는 이상에서는 분명히 득점에 대한 그거를 만들 거란 말이죠. 이게 언더가 뜰 가능성은 옥세르가 먼저 넣고 잠그는 거. 그러면 언더 뜰 수 있는데
그 외에 랑스가 어쨌든 한 골이라도 박아주는 순간 오버 확률이 올라가요. 랑스 입장에서는 모욱세르가 좀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막판에 파상 공세를 해도 특별히 막 그걸 지킬 만한 이유는 없어요. 차라리 역습을 했으면 했지. 같이 맞불을 놓거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에서는 다득점이 솔직히 괜찮지 않을까. 뭐 막말로 막판에 오바도 많이 나는 마당에 2.5 기준이면은 뭐 특별히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배당도 1.61 정도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낭트 대 렌 같은 매치로 낭트 대 앙제 좀 전에 봤죠. 낭트가 그런 강등권에 어쨌든 상황에 처해 있고 막말로 앙제니까 솔직히 이길만 한 거지 낭트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수비 쪽에 백업 쪽에 코르치아 빠져 있고 그나마 당한 점은 이제 그동안 좀 장기 부상에 빠졌었던 미드필더 쪽에 이제 핵심이 치리벨라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막판에 이제 또 승리가 필요한 낭트 입장에서는 또 달달한 소식이고 전방에 이제 게스샌드 빠져 있고 앙제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뭐 많기는 한데 선수 중에 생각보다는 이 강등권이 겨울 이적 시장에 막 이놈 저놈 씨발 뭐라도 복권 긁어보자. 살레르니가 저번에 복권 긁었다가 성공했잖아 지난 시즌에. 그래서 잔류했잖아. 그런 류의 때문에 선수 층 자체는 넓어요. 쓸 수 있는 자원은 뭐 얘 빠지고 쟤 빠지고 하는데 풀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리고 앙제가 생각보다 좀 잘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은 잔류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뭐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낭트 똥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솔직히 없어요. 해외 배당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뭐 난 그래도 낭트가 그래도 돈을 걸려면 낭트 쪽에 걸 것 같긴 한데 배당의 쓰레기여가지고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3.5 기준 좀 받은 경기들이 많잖아요 리그왕에. 제일 언더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긴 해. 이 경기가 딱 뽑으라면은 뭐 승패로 간다면 뭐 솔직히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낭트가 지금 강등권에 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전력 자체가 크게 나쁜 팀은 아니고 복귀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낭트 사이드로 보고 가장 언더가 조금 유력해. 낭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득점도 분명 중요하지만 실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조금 빡센 집중력이나 앙제가 공격이 생각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또 뭐 오바가 나온다 하더라도 3.5 기준이 아닌 2.5에서 한 2대1 정도 그 정도 스코어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3.5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낭트가 뭔가 시원하게 오픈 코트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5 받은 것 중에는 제일 언더스러운 경기긴 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력적으로 낭트가 마음먹고 수비하면 앙제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는 보이거든요. 2골 이상을 앙제가 기록할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거든. 뭐 한 골 정도 가능해도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언더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니스 대 리옹. 이런 경기가 이제 약간 배당이 좋아. 일단 배당이 좋아서 니스 같은 경우가 근데 백업 쪽에 좀 부상이 많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부상이 좀 많기는 해요. 그 또 첼시에서 넘어왔던 바클리라든가 뭐 옛날에 아스날에서 잘했던 램지 여기 뭐 튀랑 전방에 이제 백업 쪽에 서브로 들어가는 브라이미 여기 페페 장기 부상이 또 빠져 있고 사이드 쪽에 아탈 로테이션급 자원인 이런 애들 지금 특히 미드필더 쪽이 일단 구멍이 좀 많이 뚫렸어요. 이러면은 백업 자원들 들어가고 막 요로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고 리옹 같은 경우도 지금 수비 쪽에 어느 정도의 결장자가 지금 있어요. 뭐 디오마인데 그리고 이제 로브랭 같은 좀 중앙 쪽 수비 자원에 대한 결장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부사 덴벨레도 빠지긴 했는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라카제트 원툴이거든요. 뭐 라카제트가 이번 시즌 상당한 득점 기록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음바페랑 한 골 차입니다. 음바페랑 한 골 차이예요. 라카제트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끝물에서 지금 득점왕 찬스를 잡았다. 이런 경기는 이제 그냥 리옹이 막말로 동기부여가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시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나코가 지고 리옹이 이기면은 6위까지 가능한데 뭐 의미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 밑으로 떨어질 일도 없어요. 그 8위인 클레르몽이랑 승점 차이 6점 차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전 측면에 이제 니스가 클레르몽과 1점 차기 때문에 순위 상승에 대한 여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어쨌든 리옹 같은 경우도 이 라카제트의 득점을 의식해서 그런지 상당히 공격적이고 골이 많이 나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니스도 마찬가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것저것 하는 부분 봤을 때 3.5 한번 찔러볼 만한 경기다. 내가 봤을 때는 배당 2점대니까 한번 슥 넣는 느낌으로다가 찔러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일단은 봅니다. 7번째 랭스 대 몽펠리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전 경기에 퇴장을 당했었던 수비 쪽에 아그바도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오고요. 뭐 전방 쪽에 백업 쪽에 반베르젠 빠져 있는데 뭐 다른 핵심인 뭐 발로건이나 뭐 이토주냐나 뭐 필립스나 이런 애들은 다 출전 가능합니다. 미드필더 쪽도 정상적이고 요 정도 센터백이랑 백업 2선 내지 전방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몽펠리에는 신라가 겨울에 왔었나? 헷갈리네. 어쨌든 뭐 그리고 사코 여러분들 아는 그 옛날 사코 그 맞아요. 피파 온라인 여기 뭐 미드필더 쪽에 백업인 파야드나 뭐 카즈리 뭐 이런 애들 빠져 있는데 전체적인 전력은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몽펠리에도 감독 교체 이후로 선수들의 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측면에서 주전 라인업은 멀쩡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으로는 랭스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이게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한 단계 아니지. 몽펠리에 같은 경우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그 툴루즈 몽펠이 오늘 지고 툴루즈가 모나코 원정에서 이기면 순위가 떨어져요. 몽펠이 12위인데 13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툴루즈가 아무리 모나코가 안 좋아도 홈에서 질까 설마? 무튼 뭐 경기는 뭐 모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조금 랭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랭스 같은 경우 로리앙이랑 승점 1점 차예요. 이기면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 경기를 승패로 찍으라면은 뭐 이게 양 팀의 전력적인 부분을 가면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해외 배당도 지금 랭스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제가 말한 뭐 이런 부분이나 솔직히 막말로 랭스가 홈에서 뭐 이겨도 이상하지 않잖아. 전혀 뭐 전력적으로 막 크게 열세인 포지션도 아니고 몽펠리가 동기부가 좀 떨어지는 측면들. 랭스가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막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뭔가 화력이 빵 터지지는 않고 항상 기대값을 밑도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도 뭐 한 골 두 골씩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점 3점을 챙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순위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 굳이 따지면은 동기부여 있는 랭스를 찍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바는 역시나 양 팀의 기본적인 화력전이 좀 예상이 된다. 랭스는 항상 공격을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 역습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출이 돼요. 몽펠리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몽펠도 막말로 거의 닭공입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것도 찍는다면 3.5바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트로아 대 릴. 트로아는 강등 확정이고요.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 순위권에 있거든요. 릴은 승리 시 이기면은 자력 유로파입니다. 지면 밑에 있는 팀들과 승점 차가 뭐 1점 차. 밑에 모나코, 렌 이렇게 있거든요. 모나코는 툴루즈, 렌이 브레스토인가? 브레스토였지. 이렇게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이길만 하잖아. 이런 특히나 이제 지면은 렌이 무만캐도 순위가 바뀌어요. 렌이 무만캐도 순위가 바뀌어. 득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막말로 유로파 이기면 자력 유로파에서 뭐 지거나 혹시 그런 참사가 나올 경우 뭐 물을 캐거나 하면은 아무것도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거 트로아 강등권에서도 앙제가 최근에 좀 매섭긴 하거든요. 트로아 아작시오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근본도 없다 보니까 경기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야. 예전에는 그나마 막 어떻게 공격이라도 하려 하고 뭐
뭐 종종 좋은 장면 한두 장면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슈팅도 잘 못해요. 릴이 이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막말로 릴의 조나단 데이비스도 은바페랑 물론 4골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경기 내용 사이즈는 학살 내용이 나올 것이다. 릴 마헨 이렇게 보고요. 잠시만 간바 어떻게 되고 있냐. 2대1 그대로고. 야 삿포로는 씨발 전반 30분 만에 또 오버냈네. 얘들은 진짜 그냥 묻지만 오버가면 되는 건가?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날도 그냥 개푸근하게 오버를 항상 해주네. 신기한 놈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언더 보이는 경기는 저는 로리앙 스트라스 이거는 오바 배당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여요. 뭐 특히나 로리앙 같은 경우가 항상 축구할 때 슈팅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로리앙이 홈에서 역배를 받는 것도 좀 의아할 순 있어요. 물론 나도 이 정도까지 역배를 받아야 되나? 뭐 거의 동배 수준의 역배까진 몰라도 뭐 2.1대까지 줬잖아. 이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리앙이 그만큼 그러니까 오즈들은 승패에 대한 그런 결과의 데이터도 참고하지만 경기력도 참고하고 로리앙 경기력 쓰레기야 여러분들. 항상 슈팅 찬스도 많이 못 만들고 근데 이상하게 본인들의 그런 득점 찬스 대비 골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설명할 수 없거든. 어떻게 보면 평균 얘기하면 못 넣는 게 정배잖아. 그러니까 오즈들은 계속 좀 로리앙을 과소평가하고 과소평가를 했다고 해야 되나?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좀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번 시즌 그래도 든든하게 10위권까지 버티고 있긴 하잖아. 뭐 이런 측면이라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오버 1.6에 대한 배당 메리트는 제가 볼 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오히려 언더 1.96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물론 마지막 경기 언더를 찍기 좀 빡세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로리안 경기는 또 찌른다면 언더 쪽으로 스트라스도 막말로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고 뭐 어디가 1대0으로 이기거나 뭐 1대1 무 뭐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저 경기 자체는 어쨌든 한 9경기 정도 했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